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매주 토요일 아침에 기다리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아유, 이 코로나 이거 참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일주일만 버티면 저도 예약을 할 수 있는 50대 그때까지만 어떻게 잘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고, 이게 좀 빨리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힘차게 악수도 하고 또 포옹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상담소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풍경소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대현 교수님,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뭐 풍경소리님이 뭐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가 좀 가만히 있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어서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누가 한 명 웃어서 너희 다 엎드려 뻗쳐야 누구야 하는데 이제 저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얼마 좋아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굴만 봐도 한 주 동안 피로가 싹 풀리게 만드는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함께하는 저희 3프로 상담소와 제대로 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대현 교수님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회 윤대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이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시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떠십니까? 덥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박병창 부장은 소신이 있어요. 요즘 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어떠십니까? 그럼 요즘 너무 뭐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덥습니다. 이게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라이브 곡들로 3프로 상담소를 뜨겁게 만들어 줄지 여러분 또 기대하시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가수죠. 페이지의 이가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 뵌 적은 처음입니다만 방송을 통해서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002년도에 데뷔하셨죠? 네. 러브 이즈 블루라고. 네, 맞습니다. 네. 파페라와 또 발라드 곡을 접목해서 네.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쭉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방송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 뵙는 거는 작년에 잠깐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랜만에 방송 활동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제가 음악을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뵈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 반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힐링 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은 주식을 한다, 이분은 주식을 안 한다. 딱 판결이 나와. 근데 우리 이가은님은 주식 한다. 아우, 주식과 그 노래 생활을 계속 진짜 비슷하네요. 20년 이제 활동을 했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주식도 사실 제가 그만둬야지 하면서 또 그만두지 못하고, 노래도 진짜 이제 그만둬야지 하면서 또 못 그만두고. 그러시군요. 마약인 것 같아요, 둘 다. 자, 그러면 오늘 이가은님에게 세 곡의 힐링송도 부탁드리고 또 주식에 얽히고 설킨 아프고 즐거운 사연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고 상담으로 들어갈 텐데요. 윤대현 교수님, 네네네. 첫 번째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7살에 인천공항 식당에서 요리사로 3년 근무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1년 3개월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요리사입니다.
현재는 본가로 내려와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저는 19년까지 월급 및 추가 수당으로 월 200에서 250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3,000이었습니다. LH에서 보증금 1,600을 내고 월세 및 관리비로 30을 내며 살았고 한 달 식비 및 생활비로 100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급 휴직, 통장 잔고는 영원,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고 정말 2-3개월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존니님, 개미는 오늘도 뚠뚠, 둥지 언니 등의 경제 유튜버를 보며 예전에 만들었던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주식 계좌겠죠? 네. 주식 계좌는 19년에 만들고 재미삼아 JYP, 테라제니텍스 등을 약 30만 원 매수하고 1년 동안 잊어버린 탓에 반강제적 장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도 수익을 10만 원 얻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3프로 TV와 존니 선생님, 유수진님을 통해 장기 투자의 매력을 알게 됐고 이대로 가면 내 노후를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고 21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50을 받고 그 중에 LH 월세 및 관리금으로 30만 원, 보험 35, 카드 50에서 70, LH 보증금 전환 50, 주식에 6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남는 현금은 다 투자했었고 앞으로는 매달 20만 원씩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70, 현대차우 15, QYLD 57 보유 중입니다. 그동안 카카오 10개 매도, 삼성 추매, AT&T 30 매도 후 QYLD 변경했습니다. 제 목표는 당장 가격이 올라서 몇 프로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배당이 나와서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량주, 배당주 위주로 투자했으나 내년 금리 인상 및 AT&T의 매각 이슈로 한 회사만 바라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이야 우리나라 누구나 믿고 투자할 회사이고 현대차는 미래 전기차와 수소차의 매력에 빠져 투자했으나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파업으로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AT 배당 삭감과 워너브라더스 매각으로 매력이 떨어져 판매했고 앞으로는 QQQ, SPYD, QYLD 등 미국 지수 주총 ETF와 배당주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내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 XLF ETF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렴해진 삼성이냐, 배당을 꾸준히 줄 QYLD, SPYD냐, 네. 내년 금리 인상과 안정적인 은행주를 사는 게 맞을 것이냐 참 고민입니다. 남들은 뭘 살지 몰라 고민이라는데 저는 다 사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존니 선생님 덕분에 월세와 전세 자가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월세에서 살겠다고 1년 동안 투쟁한 결과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주식에 올인하지 말고 부동산도 들고 있으라고 하시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계십니다. 3프로 TV에 또 출연해 주시고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이 구해주세요. 김동환 선생님 덕분에 항상 주식에 대해 겸손해지고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능 공부는 그렇게 싫었는데 주식 공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매일매일 퇴근 후가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돈 날릴 줄 알고 강력하게 반대하셨는데 네. 4월에 카카오 살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어머님이 7월에 팔았다니까 왜 팔았냐고 혼내는 모습을 보니 저희 가정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하하. 우리나라의 미래가 선생님과 3프로 덕분에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궁금증이라 에세이나 뭐 어떤 긴 사연을.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사연을 한번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한 번 쓸 때 네.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는지 이 가정이 아니면 야 그거 봐 하지 말랬지 이렇게 될는지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환경이라는 게 정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참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제 잘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지요. 아이고 박 부장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조언을 주실까요? 상원 들으면서 제 생각은 이분의 그 용어를 봤을 때 아, 초보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어? 용어 자체가요. 쓰는 용어가. 그리고 나이가 지금 28세가 맞나요? 작년에 27세까지 인천공회에 있다고 했으니까 28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한 주식들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QILD, 요거 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게 스파이에서 스파이 D 배당 그리고 QILD 이런 좀 배당 쪽에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은 이제 주식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재미있잖아요. 사실 재미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좋았을 때는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고위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투자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건전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즘에 이 정도의 나이대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확천금 코인하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버는 수입에 나눠서 이렇게 배당주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과 이 투자 전략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대하고 20, 30대하고 40, 50대하고 60대하고는 투자의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23% 상담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 30대는 내가 60세까지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잠깐 좀 장황하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뭐 이런 얘기도 되나요?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놀고 싶다라고 많이 한대요. 그 이후에 그냥 뭐 30대, 40대 끝나고 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논다 그러면은 뭘 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고 행복함인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나 우리 저 윤대현 교수님이나 우리나 뭐 같은 세대잖아요. 거의. 우리 돈이 있어도 놀 게 없어요. 놀 줄 아는 게 없어.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문화가 좀 다르죠. 생각이 사고가 좀 다르죠.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가지고 빨리 은퇴.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네, 그 부분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30하고 좀 차이점을 뭐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40살이면은 50에 독립하려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10년뿐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28세면은 40살이다 그래도 22년이니까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기간이 긴 사람은 무조건 주식 저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분처럼. 이분처럼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꾸준히 계속하면 지금은 작은 돈이라도 결과론적으로 그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돈이 쌓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걸 믿고서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대형 우량주와 배당형 ETF 위주로 지금 계속 주식 저축의 개념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면은 끝까지 가서 나중에 후회 없는 투자가 되시라고 저는 확신이 좀 듭니다. 이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의 자그마한 기업을 예전에 우리 산불 상담소에서 그 테슬라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 내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또 투자의 매력이고 그런 투자를 해볼 만한 것도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하면서요. 그래서 뭐 전체 지금에서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은 일부씩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봤을 때 거기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런 것들 첨가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참 27살에 인천공항 식당에서 요리사로 3년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1년 3개월 무급휴직이라는 게 사실 월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항상 주식에 대해 겸손해지고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능 공부는 그렇게 싫었는데 주식 공부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매일매일 퇴근 후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부 머리하고요 주식 머리하고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아시지만 지점에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점에 예. 지점에 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학교를 예. 나온 직원도 있고 예. 웬만하면 가는 학교 네. 나온 직원도 있는데 네. 확률적으로 보면 후자가 주식 더 잘하죠. 예. 진짜 묘해요, 그죠? 예. 특히 영업점에 대부분 그렇죠. 영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독특한 사고를 가진 친구들, 네. 좀 기발한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 분들은 윤대용 교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교수님? 갑자기 저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잘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이게 사람의 이제 머리는 한정돼 있어서 이게 예전에 많이 쓴 분들은 좀 덜 쓰시게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많이 이렇게 이 수능 공부보다는 이게 훨씬 재밌다라는 걸 느끼셨다면은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머리가 저는 무거워져 가지고요. 뭐가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네. 하나 바로 나와요. 나와야 됩니까? 만땅이야.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 넣는데 보통 100개씩 빠지는데. 교수님, 네. 주식하면 호적 파버린다 그랬다는데. 네. 네? 근데 지금은 저렴할 때마다 꾸준히 사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네, 바뀌기도 하고 뭐 요즘 조금 이제 직장 선배님들은 저한테 MZ 세대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MZ 세대가 기성 세대 되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이름들도 정해지겠죠. 근데 뭐 보면은 이 정보가 많아서 사실은 뭐 27살이 이렇게 쓴다는 거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상상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정보도 하고 뭐 MZ 세대들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은 만큼 또 누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따뜻하게 맞아요. 주느냐에 굉장히 디지털 정보 이상, 그러니까 뭐 그게 전달되는 건 디지털이라도 그거 되게 소중하게 맞아요. 생각한데 사실은 좀 아는 척하면 이렇게 사연 잘 안 쓰는 그런 게 좀 우리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또 진솔하게 쓰시고 그래서 뭐 저도 뭐 MZ 세대가 두려운 늙은 세대이긴 하지만 MZ 세대 멋지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 떠나서 일단 이렇게 주식을 일찍 하면 경제 관념도 생기고 쓸데없는 낭비 안 생기고 맞아요. 이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아님은 주식을 처음 하신 게 언제세요? 저 20대 초중반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되셨나요? 아주 멘트를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정도 했고요. 20년. 예. 그때 이제 뭐 용돈 받은 거 모아놓은 돈과 또 제가 노래하면서 이제 벌은 돈으로 뭔가 왜냐면 저는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돈을 좀 불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정기예금을 넣으면 너무 이제 그때 또 이렇게 10몇 프로 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뭐 지금 생각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매일 아침을 3프로 TV와 같이 하시네요. 저 매일 아침 진짜 오늘 아침에도 뵀는데. 그럼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아직도 20년째 주린이라는 게 어떻게 제가 또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뭔가 띵띵띵 해서
울리면은 전부 다 체결이 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사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주문한 만큼 이게 체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땡땡땡 치고 쭉 올라가. 그래서 저는 여지껏은 그게 땡땡땡 하면 무조건 이런 한 번. 경우 많겠다. 네, 그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알았는데. 어머, 나는 지금 20년째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아직도 바보같이 모를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제대로 상담 받으러 오신 것 같아. 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힐링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상담을 해야 될 판입니다. 힐링송도 좀 부장님이 노래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엔 저도 안 그런데 예전엔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할 때도 많고 그러죠. 근데 아침에 뭐 이렇게 사는데 야 나는 더 누른 거야. 1000주를 눌러야 되는데 10,000주를 눌러. 어머머. 근데 그 안에 예탁금이 꽤 많이 있어서 띵띵띵띵 오 이게 뭐야? 이게 1000주가 또 사줬네. 네? 그게 근데 그래가지고 원래 펀드 매니저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바로 조치해야 돼요. 바로 EU 여하를 막론하고 9,000주를 팔아야 돼요. 야, 근데 그 전날 좀 음주를 과하게 해서 그런지 아이씨 모르겠다 그랬는데 몰라버렸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가격 지금 대비하면 그게 한 7, 8년 전이니까 야, 그때 그 10,000주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내가 방송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며칠 있다가 9,000주를 팔았지. 자, 그러면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곡명이 어떻게 되시죠? 이별이 오지 못하게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드라마 로망스 주제곡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라는 오늘 남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손절이 오지 못하게. 자, 이별이 오지 못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와. 정말 날 사랑하나요? 그래요, 그거면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래서 마음이 아팠나 봐요. 슬픔이 우릴 찾아도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사랑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요. 못하게 하늘을 기도할까요? 서로만 사랑하도록 이대로만 어디도 가지 못하게 깊숙이 숨겨줄까요? 우리 사랑 이대로만.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난 어디에 있었는지 그댈 만났던 그날 난 다시 태어났던 거죠. 그대밖에 난 몰라요. 이별이 오지
알지 못하게 깊숙이 숨겨둘까요 우리 사랑 눈 가려도 보이니까 그때만 보면 되니까 두 눈을 감고 살까요 그럴까요 그댄 잊으면 안 돼요 그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난 행복해요 음색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꼭 뭐 힐링이 즐겁자 잘 되자만 힐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망스라는 어떻게 보면 로맨스 드라마의 OST인데 그거 보셨어요? 로망스? 뭐 유명한 그쵸. 근데 꽤 된 거로 네. 저는 근데 엉뚱하게 로맨스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뭐 오늘 저한테 고민 사연 얘기한 제 후배 고민으로 갔다가 제 직장 생활의 애환에 잠시 빠져들어가 놀라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손절이 오지 못하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개사해서 부를 뻔했어요. 제 말이 전혀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세계 모든 직장인은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노래는 언제 발표를 하신 거죠? 2002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2년? 네. 근데 또 페이지 하면은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알아주셔서 이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죠. 그러네. 2002년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힐링송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고 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듣고 무너졌습니다. 이젠 조금 마음을 추스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 끝에 주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 가치 투자에 마음이 끌려서 30대 초반에도 그렇게 했지만 제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기 전에 팔게 되어 엄청난 손실을 받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주식은 지금 7배도 더 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요즘 근래에 몇 번 제가 찍은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리 많지 않아 한 달에 돈을 아껴서 조금씩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세계 정책을 보면서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 모으고 있지만 현재 마이너스 17%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내릴 때마다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투자인지 고민이 됩니다. 투자의 90%를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 한 주식만 샀는데 주식이 27%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모터스를 몇 주 샀는데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모터스라고 표현하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현대모터스도 수소 관련주라 생각하고 모으고 있는데 저의 가치주가 틀린 건지 요즘 자꾸 흘러내립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3%를 열심히 듣고 그 외에도 좋은 강좌를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 없는 미래에 혼자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고 또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고 하루 시작이 기분이 좋습니다. 늘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우리가 방송에서 하기 힘든 표현이긴 해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고 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듣고 무너졌습니다. 여긴 좀 우리 윤 교수님이 좀 출동하셔야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뭐 직접 쓰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훌륭하다고 보고요. 네, 뭐 이게 뭐 다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다 뭐 해결되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뭐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게요. 네. 이제 좀 마음 잘하셨다. 뭐 상담자니까. 추술이시고 이제 네. 추술이시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주식을 하시게 됐다. 근데 이게 주식이 이런 심리 상태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좀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사실 위로가 될 수는 있는데 평정심을 찾아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뭔가 다른 거에 또 집중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일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도 좋으면 훨씬 좋겠지만, 네, 근데 지금껏 또 잘 해오고 계신 것 같고, 네,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니 뭐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잊으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거에 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훨씬 내가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데는 좋기 때문에 말씀대로 근데 이제 주식 투자의 결과가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적정선에서 새로운 거에 몰입을 하는 뭐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는 뭐 좋은 선택. 뭐 기왕이면 뭐 주식 좋은 것 같은데요. 경제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술을 하신다. 뭐 저한테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실제 상담 뭐 술을 하신다, 뭘 하신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네 맞습니다. 가치적이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상태. 얘기를 듣고 오니까 그죠? 네. 아직 완전히 뭐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셨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람 인력으로 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제 주위 친구나 후배들이 가끔 이제 야 술이나 한잔 사줘라 이런 케이스들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뭐 이렇게 인력으로 되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잘 생각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결론이 다 맺어지지 않았다면 두 분이 마음을 잘 같이 추스리셔서 가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저는 읽으면서 좀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다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읽었냐면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쓰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주식으로 한번 또 크게 손실이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데 수소 에너지 관련된 성장성을 보면서 계속 그걸 사모으고 있는데 마이너스 17%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이러면 지금도 조금 힘드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3% 열심히 듣고 있고 좋은 강좌 찾아다니고 경제 독립하고 싶고 하루 너무나 재미있고 하루 시작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물론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게 쭉 읽으면서의 느낌은 이분은 굉장히 자기 소신이 강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 이쪽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7월 14일 날 지금 7월 오늘 이 녹음하는 날이 오늘 7월 11일? 12일이지 않습니까? 12일. 7월 14일 날 EU에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됩니다. 엄청난 게 발표되는 엄청난 게 발표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번 달에 중국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립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려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 설비 그리고 포집 설비 회사 또는 희석하는 설비 회사들이 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꼭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고 정유 철강 쪽에서도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쪽
또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 또 IT 쪽에도 그런 쪽에 있는 쪽들이 이슈가 하반기에 될 가능성도 분명히 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너무 무리만 안 하신다면은 이런 투자는 좀 옳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수소라고만 딱 짚어서 보지 마시고요. 수소로 보지 마시고 이 미래 모빌리티는 거의 대부분 환경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순서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에 인해서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주가라는 게요. 그랬다가 우리의 생활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게 한번 좀 꺾여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큰 시세를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수소차는 보시면 길에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길에 우리 전기차는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수소차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을 수 있다. 그 정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정의 위기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분의 사연이라서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프로그램이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잉으로 표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위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면 참 저희로서도 그 좋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기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참 괜찮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만 너무 올인하는 투자는 위험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 분산을 좀 하시는 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나 이런 집중을 해야 됩니다만은 친구나 뭐 이런 인간관계도 너무 한 분에게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많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분산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하루 시작이 기분이 좋다 이 말씀이 와닿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이 오면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보통 아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이 기분이 좋다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지만 처리하고 뭐 긍정성 내지는 자기만의 저희가 이제 자아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워낙 좀 성격이나 이런 게 그러신 것 같아요. 강하고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의 컨디션을 아침이라고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아, 잘 잤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아,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고. 근데 어떤 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푹 잔 거예요. 많이도 자지도 않아. 한 5시간? 근데 딱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 그런 날이 이렇게 너무 행복한. 오늘 좀 컨디션 좋은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정말 보약입니다. 중요하죠. 그랬어요. 네, 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름에 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잘 잘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좀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 느낌이 오세요. 그 각성이 그렇죠. 많이 된 날은거든요. 그런 날은 오늘 하루 안 자면 어때? 이러면 오히려 더 잠 잘 드는 걸로 역설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걸로 됐고요. 왜냐면 아니면 잠을 잘 때마다 더 걱정이 돼서 그게 더 각성되는 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늦게 잠들었는데 내일 혹시 늦잠 잘 수 있는 상황이라면 12시까지 자야 되겠다로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시는 게 그런 게 잠이 뒤로 밀리는 걸로 돼서 수면 리듬이 뒤로 밀려서 계속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좀 힘들어도 사실 근데 잘 보면 좀 찌뿌듯하지만 다 할 수 있거든요. 까짓거 오늘 뭐 저녁 하루 못 자면 어때? 하지만 내일 몇 시에 오늘 몇 시에 자든 내일은 정확히 일어날 거야. 요게 이제 일단 요 두 가지만 하셔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골아 떨어져요. 예?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저녁을 먹어도 텔레비전 보다가 쑥 잠이 들어요. 근데 딱 깨면은 2시야. 또 어쩔 때는 딱 깨면 오이 아직도 12시 반밖에 안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고비드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깼는데 한 1시간 정도 자고 딱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궁금하더라고. 만약에 이제 10시에 잠이 들어서 예. 2시에 깬 거예요. 그럼 4시간을 잤잖아요. 네. 근데 이제 12시에 자서 4시에 깬 것도 4시간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 새벽까지는 자야 돼. 맞아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2시부터 저는 이제 집에서 4시쯤 나오니까 한 3시간을 뒤척뒤척 하면서 지낼 때가 간혹 있거든요. 매일은 아니고 간혹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잠을 잤을 때와 그냥 뒤척뒤척 했을 때의 몸 상태의 차변화가 굉장히 큰가? 뭔가 정신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누워 있는 건 똑같은데 깨어 있는 거와 자는 거. 그게 뭐 수면의 깊이가 4단계나 있거든요. 소위 깊은 잠을 자야. 근데 이제 좋은데 보통 뒤척거리는 거는 1단계 수준이겠죠. 근데 소장님 맨날 5시에 나오신다고 하니 가끔은 2시에 깨는 게 정상입니다. 3시간. 그런가? 그럼요. 네. 7시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럼 그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10시쯤 주무셔서 가끔 그렇게 깰 수도. 물론 4시쯤 딱 눈이 떴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난 되겠네요. 정확히 5시에 나오면 4시 반에 딱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5시쯤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오랜 시간 5시에 계속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새벽 스케줄이 있는 날은요. 전 알람에 100% 깨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5시까지 푹 한 6시간 정도 자고 싶은데 새벽 꼭 3시쯤에 깨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긴장도가 안 내려가는 거죠. 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침 운동 아침 방송을 좀 쉬어볼까? 그럼 푹 자나? 아니요, 그래도 푹 잠 안 오세요. 그 가슴까지 있어서.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고, 이가은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힐링송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드라마 다모의 주제곡이었던 단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내 안에 날 참아 버리지 못해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울어줘. 그댈 위해 나를 버리시는 게 하늘의 뜻이라도 나 원망하지 않아요. 부딪지 말아줘요. 내 사랑보다 더 큰 세상 가졌으니 그대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나요. 모든 게 다 꿈이었어요. 그대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서로 다름을 난 알아줘. 그대가 세상에 나와 같이 머무는 한 그대만이 소중한 사랑인 걸 아시나요? 그대는 왜 나를 힘든 외로움 속에 가둬두려 하나요? 바라만 본 거죠. 가질 수 없는 삶 그것마저 운명인가요?
안아줬으니 그대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나요. 모든 게 다 허무해져요. 그대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서로 다름을 난 알았죠. 그대가 세상에 나와 같이 머무는 한 그대만이 소중한 사랑인 걸 아시나요? 그댈 위해 나를 버리시는 게 하늘의 뜻이라도 그댈 원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